예, 새해에는 주차 스트레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 주차 갈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약 55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차 관련 민원 11%, 단일 항목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갈등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실제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약 55%는 같은 사안에 대해 2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절반 이상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차가 오늘도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매일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민원 유형별로 보면 주차 매너와 불법 주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3분의 1은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지를 둘러싼 다툼이었다고 부산 전했습니다. 네, 자, 다른 사건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문콕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실수의 문콕이 아니라 고의로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 주차 공간이 조금 좁아요. SUV 2대라 가지고 저는 제대로 주차해놨는데 그 사람이 그 좁은 거 보고 차 있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타는 동시에 이제 차로 꽝꽝 치더라고요. 제가 연락 남겨가지고 좋게 해결하려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일단 고소장은 써놨는데 이제 일단 조사하고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제보자가 얘기한 이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예, 지금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남성이 차를 타러 오죠. 그런데 예, 욕설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차 안에 블랙박스에도 크게 녹화가 될 정도로 문을 거의 고의적으로 굉장히 세게 열면서 일부러 문콕을 했다라는 게 저희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보시면 찌그러진 부분도 굉장히 커요. 도색도 까졌고요. 네. 이게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그 녹음기능이 켜져 있어서 다행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블랙박스 오디오상에 욕설도 담겨 있고 뭔가 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봐서 이건 고의다라는 게 지금 제보자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새벽에 이 충격이 있었다라는 휴대폰 알림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이웃 주민이 욕설을 하면서 쾅쾅 차량을 치는 소리까지 났고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이 저렇게 이제 문이 이제 찍힌 자국 그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송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 이 문콕을 한 아까 그 남성, 이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맞다, 내가 문콕한 거 맞다, 인정했다가 나중에 발뺌을 했다고요? 사실 이 남성을 만나게 된 것도 제보자의 수사에 의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상대방 차량이 무엇인지 봐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그 차량의 도색을 면밀히 살폈대요. 그래서 네. 그 차량을 봤더니 그 차량도 문에 흠집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세게 열면서 자기 차에 손상을 입히기까지 한 거죠. 상대방 차의 손상도 입히고. 위치가 이렇게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네. 양 위치가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차도 이렇게 까질 정도면 문콕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차량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카톡을 나눈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보고 오시죠. 예, 지금 보면은 자, 이 가해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는 문콕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했다면 죄송하고요. 처리해 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자, 사진 보내달라. 내가 보험 접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블랙박스 영상하고 사진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온 카톡이 이겁니다. 인정 못합니다. 내가 문콕했다는 이 증거가 없다. 뭐 주차를 더럽게 했다고 욕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문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보험 처리 증거 나오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얘기 같아요. 문에 찍히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네. 안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문콕 관련된 사고를 전해드렸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주변을 찍는 블랙박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보자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제보자의 블랙박스 상에 찍힌 그 욕설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그 영상은 증거로서는 불충분한 걸까요? 그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황 증거도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항이 다 이제 녹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황만은 봤을 때도 그때 당시 욕설이 있었고 차량 문이 충돌하는 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송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경찰이 지금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콕은 보통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보통 실수로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욕설이라든지 쾅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문콕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의성이 쟁점이 돼서 이 사건이 주로 수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더 처벌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문콕 뭐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당사자에게 결코 값없지 않은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 남성의 얘기입니다. 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마트에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출구 나간 통로 쪽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뒤에 후진을 해서 넣었는데 자기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를 너가 왜 들어가냐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려가지고 때리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리길래 칠 거면 쳐봐라 이랬더니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거든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제 얼굴을 수십 대를 때렸어요. 제보자의 설명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좀 폭행 수위가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보고 오시죠. 예, 지금 이 블랙박스 달고 들어가는 차가 제보자의 차입니다. 이 마트 주차장인데 보시면 뭐 사실 자리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하얀 차가 비상등 켜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 차를 피해서 우측으로 갔다가 이 빈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보시면 뭐 빈자리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차를 하면서 봤더니 아까 비상등을 켰던 차가 지금 뒤로 이 제보자가 된 자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를 이제 뒤쪽으로 빼더니 내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했는데 왜 네가 됐냐 이러면서 안경을 벗고요. 이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을 밀치기 시작을 하더니 저쪽 이쪽 막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계속 얼굴을 때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편집을 했는데 보시면 뭐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 니킥을 날리거든요. 거의 뭐 UFC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5분간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차를 두고 뭐 100번 양보해서 서로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이건 폭행으로 가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폭행이 무려 5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보자가 마트에 간 거는 크리스마스 어제 밤 8시였는데요. 8시는 이제 마트가 이제 곧 닫으니까 네. 이렇게 마감 시간 임박해서 이제 갔더니 주차장이 굉장히 한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한산한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해서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네. 영상처럼 갑자기 앞에 깜빡이 켜고 있던 차가 본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주차 자리 시비가 붙은 건데 네. 그 하얀 차에 있던 사람이 내려서 욕설을 하니까 이제 제보자도 반말을 좀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다가 결국은 저렇게 무차별 폭행이 5분 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물론 자리가 많아도 내가 되려는데 누가 쏙 들어가면 순간 짜증이 날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 너무 선을 넘었는데 A씨 같은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여기 데려오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 뭐 규칙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규칙은 사실은 뭐 좀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영상을 보더라도 네. 그 당시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이곳에 주차를 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진 표시등이 켜져 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자리들도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해당 차가 주차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기본적으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내부적으로 주차장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일부 진입금지 구역을 설정을 한다든가 혹은 기타 규정을 둘 수 있긴 하지만 네. 뭐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폭행이 굉장히 수위가 강했는데 이 제보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적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영상에서 보듯이 얼굴 부위에 가격을 많이 당해서 얼굴이랑 허벅지 쪽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특히 눈 부위에 지금 안하골절 소견이 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네. 사물이 2개로 복시 현상까지 조금 생기고 아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전치 이제 2주 진단은 현재 받은 상황이지만 네.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갑자기 폭행을 당했으니 그렇죠. 충격이 네.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제보자가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폭행이 멈췄다. 근데 이제 경찰은 가해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적절한 조치였다고 좀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실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경찰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문제되는 사건이 폭행 혹은 뭐 상해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봤을 때 사실 이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신분 역시도 특정이 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되 뭐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날은 이제 가해자도 일단 귀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다소 부족한 절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경찰에게는 폭행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아니라 이 폭행을 한 가해자가 네네. 경찰에게는 폭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보자를 폭행하면서 이 또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을 계속 내뱉었다고 하거든요. 뭐라고 했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때리면서 내가 너같이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처맞고 있었으면 자살했다느니 합의는 절대 안 해주고 뭐 벌금 내면 끝이니까 자기는 징역도 안 무섭다 민사 걸어봐라 뭐 한 달에 1,000원씩 보내줄게 막 이런 계속 조롱하면서 변호사님, 지금 폭행을 하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뭐 나는 처벌도 안 무서워 이런 뜻을 내비친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조사를 하면서 혹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이제 규정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법정형 자체가 이제 최대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해 사건들보다 일단 폭행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수분 이상 동안 지속이 네. 되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그닥 좋지 않은 사항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주차구역 내가 맡아놓은 주차 자리였는데 이걸 새치게 해서 화가 났다. 사실 이런 설명 자체가 그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보다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폭행을 한 A씨 측에서도 추후에라도 저희 뉴스헌터스로 입장을 밝혀오면 저희가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부서진 채 뒤엉켜 있고 바닥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남 창원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포르쉐 2대와 BMW 2대, 제네시스 1대가 부서졌습니다. 피해 차량들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차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만 최대 4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후진하던 중 차량 스토퍼를 넘어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은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걸로 확인됐는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